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실무에 좀 접해 보면은 이 불공정 그 사례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가임 대차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주택은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얼마 동안 사느냐 뭐 하는 또 그 갱신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뭐 2년 만에 나가고 물론 뭐 그 법도 지금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거용 세입자의 안정적인 권리를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뭐 이사 가는 거야 그렇게 큰 힘든 부분은 아니고 또 재산적인 어떤 피해 이런 부분도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가는 상당히 이게 그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세입자의 권리 보호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갑을 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우리가 하나님 위에 건물주님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좀 저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일선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강의 참 잘 들으셔서 그 영업하시는 일선 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고요. 그 혹시 그 이제 강의 이후에라도 그 저에게 뭐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뭐 필요한 자료를 좀 보내드리거나 할 때 그 핸드폰 이용해서 자료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서 크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월세를 얼마를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얼마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 주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항력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 그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 영업을 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그 부분인데 우선 변제권이야 사실은 뭐 이제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때 권리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월세, 차임하고 기간, 그 다음에 대항력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원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그 차임 문제, 월세 문제하고 또 기간 문제하고 또 많이 겹쳐 있어서요. 그거는 그냥 두 개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릴 생각이고 나머지 이제 대항력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돈 문제 결국 얼마를 올릴 거냐, 얼마를 내려달라 이런 문제인데 이런 지금 뭐 차임 문제 같으면은 사실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합의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결정을 하지만
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민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임법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차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이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계약 기간이 정해진 도중에 이 차임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 요구를 할 때 그 차임 증감 문제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서 살펴야 돼요.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기간 도중에 차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텐데, 야 이게 뭐 기간 도중에 차임을 뭐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실제로 차이가 참 많아요. 그게 요즘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주변 시세가 주변 상권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게 정해놓은 차임이 그 주변의 어떤 소위 시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상권이 뜬다든지 또는 반대로 죽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보통 정해놓은 차임이 그거하고 너무 주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계약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계약 기간은 5년짜리 또는 10년짜리 이렇게 해놓고 차임을 미리 다 정해놨는데 1년부터 뭐 3년까지는 얼마, 3년부터 6년까지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그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어울리지 않는 주변 시세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좀 차임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권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임을 올리고 증액시키고 감액시켜 달라라고 하는 권리인데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다 할 수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또 상임법에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비슷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과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이고, 상임법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아울러 보시면 1항에 따른 이게 이제 11조고, 네, 이 시행령은 증액할 때 요거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비슷하죠. 규정은 결국은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예요.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러니까 서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 좀 안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좀 이렇게 조정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도 이제 자주 이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민법과 이제 상임법에서 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이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물론 지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상임법 11조 이것은 이런 이제 상임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의 차임증감 청구권도 계약기간 도중에 당사자 일방이 어떻게 조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걸 그 법원에다가 요청해 달라, 그 규정에 따라서 차임 증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건 법에서 정하는 차임 증감 청구권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법원 판사는 결국은 법에 따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법이 없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그 계약기간 끝났는데 너 둘이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범위, 차임 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어느 일방이 요청하는 이런 경우에 관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한다 또는 감액한다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계약 기간을 만약에 5년으로 하고 월세를 얼마로 정했는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냥 알아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법하고 지금 상임법에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민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상임법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상임법 지금 규정을 보시면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런 조문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환산 보증금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주택임대차보법은 그 법에 대해서 그 주택임대차보법의 가장 핵심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등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에 정하는 임차인의 보호 규정이 보증금 규모가 얼마냐라는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월세가 적은 임대차 규모가 적은 주거용 세입자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금액을 주고 사는 주거용 세입자든 가리지 않고 주택임대차보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문제가 터질 때 주택 같으면은 일단 주택임대차보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떠오르면은 주택임대차보법을 먼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임법은 법을 만들 때 주택임대차보법하고 다르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적용을. 그래서 저런 이제 규정을 뒀는데요.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서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한다. 다만 금액이 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뒀어요.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사망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서가 생겨가지고 사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만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2013년부터예요. 2013년에 갱신요구권 5년 보장을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산보증금이 조금 크다. 환산보증금 초과, 소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은 아예 보장을 안 하니까, 아예 상인법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 규정에 따라서, 저 체제에 따라서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면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환산보증금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환산보증금이 얼마냐라는 걸 봐서, 환산보증금이 상인법에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의 규정을 초과하면은 상인법은 덮어야 돼요.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보냐? 민법을 보는 거예요. 민법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2013년까지. 갱신요구권 5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2014 그 무렵에 이제 여론이 이제 생겨서, 아니 이게 뭐 5년 보장하는 것은 꼭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만 보장을 해야 되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조금 크다고 그래가지고 5년 보장도 안 되고 2년 계약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계약을 2년 했다고 그래서 갱신 요구가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피해가 사례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를 하나 두자라고 해서 2013년에 첫 예외가 둔 게 5년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망이 생겼습니다. 사망이. 근데 지금은 사망은 그 뒤로부터 이제 물꼬가 터진 거예요. 계속. 그때 2013년에 5년 갱신 요구권을 한번 예외의 예외죠.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법은. 다만 금액이 크면 적용 안 한다. 이렇게 1항에 그렇게 해놓고 사망에서 그걸 첫 예외의 예외를 5년 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터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크게 터진 게, 예외의 예외가 크게 확대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 5월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게 터지면서 계약력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왔어요. 규정들이 여기 죄다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여튼 그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게 오해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기본 원칙은 이제 1항에 보시면 환산보증금 넘는 것은 적용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사망에서 다만 요만큼은 적용해 줄게. 이런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법을 그냥 무턱대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환산보증금이 큰,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요거는 적용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환산보증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분쟁이 과연 상인법에 지금 뭐에 관한 분쟁인가? 그죠? 뭐에 관한 분쟁인가? 뭐 아까 말한 차임 증감 청구권의 문제인가? 갱신 요구권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에 관한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그 법 적용을 좀 따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참 복잡해요, 이게. 이 법이 누더기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법이죠. 예외의 예외. 이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지금 나왔는데, 이 환산보증금이 처음 상인법 만들어질 때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06년도 만들어질 때 시행령에서 얼마를 정했냐면, 그냥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에 2억 4천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6억 천이거든요. 서울은. 2006년도에 2억 4천으로 시작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거의 한 10년 좀 돼서 거의 6억 천으로 올랐어요. 계속 이게 바뀐 거죠. 2억 4천, 2억 9천, 막 2억 6천 이렇게 3억 몇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어떤 세입자 보호 이 너무 기준이 낮은 거 아니냐? 2억 4천이 말이 되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계속 조금씩 찔끔찔끔씩 이렇게 금액을 높여왔던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임법의 적용 범위가 환산보증금 이상,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11조 요것은 예외 규정 사망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렇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 민법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상임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임법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종은 아까 좀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도 구체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보시라고 제가 표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는 상임법 11조, 그 다음에 여기 적용받는 것은 계약 체결 하거나 아니면 한번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만 이렇게 올려달라, 조정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올릴 때 그런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올릴 때, 한번 올릴 때 5%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못을 좀 박았습니다. 근데 민법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주변 상권이 그냥 대박이 터져서 주변 상권이 활발하게 이제 갑자기 발달해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때 뭐 30%도 오르고 50%도 오를 수 있고 2배도 오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저런 사건이 들어오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료 감정 같은 걸 합니다. 임대료 감정 해서 주변 시세가 여기에 적절한 시세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일단 살펴보는 거죠. 그죠?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민법에는 뭐 조세, 공과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울리지 상당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감정 그대로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감정만으로 조금 이제 뭐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뭐 조세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런 것도 좀 따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재산세 오른 거 또는 공시지가 오른 거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따져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임법처럼 이런 구체적인 수치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규모가 큰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민법 적용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민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민법은 상당하지 아니한 때 차임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행 규정입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강행 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우리가 아까 뭐 우리가 가불관계 또는 뭐 건물주님 뭐 그런 표현을 썼듯이 임대차 계약서 보면 참 이게 별의별 게 많아요. 정말. 예를 들면 뭐 저것도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런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의 의미가 있느냐. 언제든지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나간다. 올린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준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을 때 그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 그 합의가. 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2배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그죠?
그럼 그게 이제 합의로서 유효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그 차임 증감 청구권에 어긋나는 약정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무효화시킬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효력이 없다 그런 정도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판례가 이렇게 위에 것은 민법, 그다음에 밑에 것은 상인법 이렇게 되죠. 상인법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계약, 밑에는 환산보증금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난 겁니다. 아까. 자, 그리고 이 차임 증감이라고 하는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법리적으로도 한번 그러면 자 절차를 보면 자 이 저 건물주가 이게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2배 올려달라 계약 기간 도중에 그런 요청을 할 때 세입자는 2배는 너무 많다 한 20%만 올리자 100% 너무 많다 20% 올리자 그럼 두 사람이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가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죠. 시세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 보통은 따르게 되는데 그게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정해진 차임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요청을 한 때로부터예요. 판결이 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요청을 한 때. 그것은 그 이유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의 성격이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권리에서 형성권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를 하면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물론 이제 그 권리관계가 형성은 되지만 당사자 간에는 다툼이 있어서 나중에 법원이 일종의 좀 확인시켜주는 너 둘 사이에 이런 권리관계가 그때 형성된 거야. 예를 들면 법원이 판단할 때 50%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그 적용은 의사 표시를 한 때 올려주세요, 올려줘라고 할 때 그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핫 이슈죠. 갱신 요구권. 그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5년 갱신 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법을 한번 보시면 10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3번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 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5년까지로 이제 한정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10조 2에는 이 계약 갱신의 특례 그래가지고 보증금 초과하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초과 의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일단 갱신 요건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만기 무렵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금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나 갱신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갱신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3항입니다. 3항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년짜리 계약이면은 2년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더 가죠. 그리고 원래는 차임이나 다른 것도 그대로 가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금 조정할 수 있다. 11조의 범위 내에서. 11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1조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5% 범위 내에서, 그죠?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하고 뭐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2배 올려줘. 너 갱신은 받아줄 텐데 받아주겠지만 2배 올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5% 범위 내에서 묶어놨어요. 근데 요 10조 2에 보시면 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그걸 11조를 적용하지 않고요. 요런 경우에 따라서 그냥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비슷한 겁니다. 뭐 조세, 공과금, 기타 주변 상가 건물에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고려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그럼 또 분쟁이 나면 법원으로 들고 가야 돼요. 법원 이제 임대인은 30% 올려달라. 세입자는 10%만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법원으로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에 가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는 5%, 그다음에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한 없이 적절한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이. 요 이제 갱신 요구권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에 이제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법에. 예전에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이하만 보호하고 기준을 넘어가면 무조건 보호 안 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의 경우에만큼은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다만 또 예외를 허용했어요. 차임 올릴 때는 그냥 5% 적용을 하게 하지 말고 좀 그것은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입법자의 생각은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이게 갱신요구권에 한해서는 보장해주자.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만큼은 환산보증금에 적용받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적용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예외의 예외를 유일하게 인정하면서도 다만 올릴 때 갱신할 때의 차임은 만큼은 5%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건물주한테 그죠?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그런 이제 의도로 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상임법이 원래 그 어떤 상임법의 원래 이념 또는 그 어떤 그 전제, 입법자의 의도, 철학 이런 것은 상가 환산보증금 규모에서 적은 영세 임차인은 법이 좀 도와줘야 되지만 환산보증금이 큰 세입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건물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그 교섭을 하고 계약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렇게 시작해서 유일하게 2013년에 와서
하나 예외를 더 준 거죠. 아, 이게 5년 보장만큼은 그냥 우리가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 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임은 여전히 올릴 때 차임 범위는 여전히 좀 차이를 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자, 이게 갱신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한번 갱신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2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갈 때 2년으로 갱신될 때 차임은 그러면 그냥 당연히 5%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거는 조금 실무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물론 요거는 지금 전제가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죠. 환산보증금 이하의 세입자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는 세입자는 2% 올립시다, 또는 동결합시다.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 시세도 뭐 오를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동결합시다 그랬는데, 건물주는 내가 10%는 받아야 되지만 법이 5%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받을게 라고 하면은 당연히 5%를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5%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5%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11조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차임 증감 청구권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는 단지 상한선일 뿐이지 안 맞을 때 5%로 당연히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으로 들고 갈 만한 실익이 사실 없어요. 이게. 환산보증금 이하의 경우는 최고 한도가 5%인데 세입자는 뭐 1% 또는 안 올려준다 이렇게 하고, 건물주는 이제 5%까지 이야기 하는데 그걸 얼마를 더 받겠다고 재판을 들고 가겠어요. 그죠? 재판해서 소송 비용 드리고 뭐 변호사 비용, 시간 이런 거 다 드린다면 그게 뭐 환산보증금 이하 계약이라는 게 조금 작잖아요. 그죠? 월세나 이런 것들이 작거든요. 그런데 그걸 5%까지 올리겠다고 재판을 하는 건물주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냥. 이런 설명을 드리면 다 포기해요. 그 대신 5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보자. 너 그 따위를 했지?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내가 5년 뒤에.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뭐 5년 뒤라는 게, 옛날에는 진짜 5년 뒤에 보자 그러면 진짜 그 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권리금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생사 여탈권을 건물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안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입자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금 회수잖아요. 자기가 적당한 사람 드리고 권리금 빼나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건물주가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에는 5%로 돼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뭐 10% 올려달라고는 올려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왔던 거죠. 그런데 2015년에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법에 들어오면서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나 5년 뒤에 봐, 그래. 5년 뒤에 봅시다. 라고 하고, 5년 뒤에는 회수 청구권을 동원해서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제 건물주의 어떤 건물주하고 감정적인 다툼이 있으면 불편해요, 사실. 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건물주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게 권리금 빼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세입자가 뭐 이렇게 당당하게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양호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5%는 옛날에 또 이 그런 논란, 5%는 갱신할 때마다의 범위 5%인 것이지. 예를 들면 그 종전에 2년짜리 계약에서 월세 200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뒤에 갱신 요구를 하면서 5%니까 10만 원까지 까지가 상한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연간 5%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연간 5%면은 2년이면 10%잖아요. 그럼 20만 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만 원이 상한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왕 5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나마 1년짜리로 계속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갱신될 때마다 5%까지니까요. 1년 지나서 5%, 또 1년 지나서 5%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맞는 것은 아닌 것이, 건물주가 5%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쟁이 생기면 재판소로 들고 가서 몇 %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좀 잘 살피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면서 첫 2년은 500만 원, 그 다음 2년은 550만 원, 또 그 다음 2년은 600만 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갱신 요구가 아닙니다. 갱신 요구는 2년짜리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 자체가 2년이에요. 2년짜리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갱신 요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는 계약 기간이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고 그 다음에 2년마다 차임을 조정할 수 있는 약정을 별도로 둔 겁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다만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계약 기간 도중에 차임이 어울리지 않게 될 때는, 상당하지 않게 될 때는 법원에다가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 권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로 실제로 정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그거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20% 올려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그냥 지급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끝나고 나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요 판례는 이제 쟁점이 이제 뭐가 됐냐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법리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불법 원인 급여로서 불법임을 알고 이제 제공한 그런 돈들은 받아낼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차임이 돈 문제다 보니까, 가장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죠. 이게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보통 계약 기간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차임 인상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서로 2년 뒤에 이제 얼마로 정할지를 두 사람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계약서를 쓰면서 2년 뒤에 차임은 두 사람이 물가 상승률, 공과금 뭐 등등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2년 지나고 나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그 약정을, 그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서로 협의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건대 한 5% 정도만이 맞다라고 하고 임대인은 10%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세입자가 5% 자기가 주장하는 5%만 공탁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한 7% 정도가 맞더라 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5%만 공탁한 부분이 계약 위반은 아니다. 요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협의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협의 안 하겠다. 그렇게 억지 쓰고 마음대로 요구하고 이러는 당신하고는 협의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협의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걸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두 사람 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정도로 법원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입자의 태도, 세입자가 이렇게 해야 될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 차임을 공탁해 버리면 돼요. 기존 차임. 그러면 세입자로서는 다 한 겁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법원이 7%가 맞다, 인상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났어도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그럴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소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임 증감정권이라든지 이런 논리에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줄 의무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미리 안 줬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갱신요구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갱신요구권은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차임 증감은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법에서 보셨죠? 5년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차임 문제는 법원이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 마음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협의가 안 되면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것을 5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 부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